이쪽 너무 갔는데? 이쪽은 좀 더 와야 되는데? 아, 이쪽 좀 더 오세요. 저쪽은 너무 갔죠? 이쪽, 아니, 이쪽은 조금 더, 조금 더. 됐네. 고생들 하십니다. 네. 오늘 잘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연석회의와 을지로위원회의 의원들입니다. 오늘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 그리고 CU 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우선 참석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 그러니까 CU 가맹점주를 비롯한 가맹점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민생연석회의에서 책임의원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입니다. 그리고 남인순 민생연석회의 최고위원 후보에 참석하셨습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이셨습니다. 이하경 민생연석회의 중소기업 중소상인분과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CU 편의점주는 최종렬 CU 가맹점주협의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지훈 CU 점포 개설 피해자 모임의 대표 오셨습니다. 홍대선 CU 금왕광신점 점주 오셨습니다. 한승진 CU 관악해피점 점주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가맹점주협의회의 이재광 공동의장 오셨습니다. 또 정종열 정책국장 오셨습니다. 오늘은 CU 본사 앞에서 70일이 넘게 농성을 하고 계시는 CU의 피해 점주의 문제를 가지고 그 피해도 설명드리고 이것이 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지 국민 여러분께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편의점주의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은 과도한 출점입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만 이 파란점은 가맹점주의 실질 매출 증가율이고 파란선은 가맹 본사 실질 매출 증가율이죠. 이게 그동안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빨간 선, 그러니까 가맹 본사의 실질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가맹 점주의 실질 매출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보시겠습니다만 이 점포 수 증가율에 따라서 이 선이 녹색 선이 증가율인데 이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가맹 본사의 이득은 계속 늘고 그리고 그것만큼 가맹 점주의 이익은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은 산꼭대기에 가맹점을 내면 물건 하나라도 팔 수 있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내도 가맹 본사는 이득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가 있는 가맹점주는 정말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 정말 그 가맹점에 얼마나 물건을 팔 수 있는지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음으로 해서 이 돈을 벌 수 없는 곳에 가맹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너무나 동네에 가면 잘 알 수 있습니다만 너무나 골목 하나에 그 많은 가맹점, 도대체 저분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맹 본부는 먹고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2007년과 2017년에 명목상 매출과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한 실질 매출을 보면 가맹 본사는 2017년에 실질 매출이 4.8조인데 2017년에는 13조 7천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 3배가 넘게
그렇게 실질 매출이 올라갔죠. 그런 반면에 가맹점주는 2007년에 5억 300만 원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4억 7천만 원이 됩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10년 동안 실질 매출이 3,300만 원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 가맹점주들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가맹점들이 정말 목숨을 끊는 일까지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고 선택을 하는 것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가지고 이제 CU의 그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가맹점주들이 CU 본사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데 저희 그 민생연석회의 그리고 을지로위원회가 그동안 최저소득은 보장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상생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피해 점주들이 어떻게 이 과정을 겪고 계시는지 피해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대선 CU 금왕 광신점 점주님께서 나와서 피해 사례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음성에서 CU를 운영하고 있는 홍대선이라고 합니다. 충북 음성군 금왕읍 352-1 제 점포의 주소입니다. 포털에 입력해서 주변과 위성사진을 보고 도대체 이런 곳에 보증금 4천, 임대료 198만 원에 왜 점포를 개설했는지 다른 지역 점주님이 저한테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CU라는 회사를 믿었습니다. 점포 오픈은 수많은 데이터와 변수들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싼 임대료가 걸리긴 했지만 신축인데다 비싼 동네 감안하시라는 개발 직원의 말을 믿었으며 임대료는 낮출 대로 낮추었다는 말을 믿었으며 임대료 빠지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거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예비비로 한 달 인건비만 준비해두면 그 다음 달부터 수익이 나니 걱정할 거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고작 하루 8시간 유동인구를 체크한 상권 분석사항 3장, 이해할 수 없는 예상 매출 산정서, 부르는 대로 받아 적은 수익 계산서, 법적 책임의 의무가 없다는 고지사항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부실한 내용인지 고통받은 이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발 직원 저에게 제시한 점포는 점주 임차용 28평 보증금 4천만 원에 부가세 포함 임대료 198만 원이며 점주 임차용 24시간으로 계약했으나 40만 원의 일매출로 2달 만에 19시로 단축 운영 배분율 100%를 깎였습니다. 19시간 중 평일 12시간, 주말 5시간, 명절에도 일하며 지난 1년 2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완공된 맞은편 건물이 44평, 맞은편 건물 44평이 2천에 120인 상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론 임대료는 건물주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개발은 선점의 개념이라며 타 브랜드보다 하나라도 먼저 개설하기 위해 매출 대비 임대료에 대해 전혀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따라주지 못하자 영업시간 단축을 먼저 제시하며 배분율을 깎아서 본사는 실속을 챙기고 저는 계약의 노예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월에 인출금이 입금되는 2월 8일 세액 공제 포함해서 256만 6,917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씩 쉼없이 일했는데 어제도 객수 94명, 일매출 58만 원이었습니다. 알바비만 드리고 제 인건비는커녕 임대료는 5개월째 못 냈습니다. 보증금 4천에서 1,000만 원 정도를 까먹게 되었고 수천에 이르는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134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234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다리 짧고 이제 명절 연휴가 긴 2월에 인출금이 나오는 3월 10일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낼 만큼 벌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지난 1년 2개월간 제 인건비 포함 4천만 원 이상 마이너스가 났고 편의점 시작 때 받은 대출은 남편의 몫으로 남았고 더 이상은 보험에서 약관 대출도 이자 없는 소상공인 대출도 갚을 여력이 없어 받을 수도 없고 남편이 드는 생활비에서 점포에 쏟아부을 염치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버스조차도 못 보태주는 자신을 보며 자존감도 고통 속에서 낮아지기만 합니다. 제 나이에 다른 이들이 많이 그러하듯 경단녀가 되었고
대학생, 고등학생 자녀들 학비와 연세 많으신 부모님에게 들어가는 경비도 늘어나지만 맞벌이로 열심히 살다 보면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책임이어서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한 시간이 조금 더 노력하면 나아지겠지 참고 노력하자며 바보처럼 눈물만 삼키며 일만 했습니다. 개발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전환자를 구할 때는 기다리라 합니다. 그 파격적인 조건을 이토록 고생한 저에게는 못해준다고 합니다. 폐점을 얘기하니 임대기간이 4년 정도 남았는데다가 제가 부담할 잔존가도 2,200만 원 가량 남았다고 합니다. 시간을 끌면서 저에게 최악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1년 전 편의점 시작 후 유방암 검진에서 1개 발견된 결절이 1년 후인 지난주 5개로 늘어났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1년도 안 된 사이에 저는 찌들어가고 있었고 병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절망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방을 둘러보고 하늘을 쳐다봐도 방법이 없어서 손끝까지 무기력해지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본사 담당 직원들도 할 말을 잇는 곳, 바로 당신의 회사 개발 직원이 점포를 개발하고 그 직원의 상사가 결제를 내고 그럴듯한 말로 내게 제안을 한 이곳에 새벽 어둠 속에서 불을 켤 때의 삶의 무게를 당신들은 상상이나 하냐고. 제발 잠시 신규 오픈을 멈추고 회사를 믿고 모든 걸 쏘아부은 점주들의 사정과 삶의 힘듦을 보듬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며 함께 동행해 주기를. 그래야 회사도 점포도 사는 길임을 이렇게 간절히 상생을 요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참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본사가 이 아픈 전결을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승진 CEO 관악 해피점 점주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 해피점 점주 한승진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저희 매장 피해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발 담당 직원은 현재 점포를 소개했고 옆 GS25C가 일매출 300이 나온다며 매장을 오픈하게 되면 일매출 150, 한 달 25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는 저에게 지금 오픈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니 빨리 결정하라고 자초했고 혹시 매출이 저조해도 위약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며 초기 안정화 지원금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까지 하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2주 전에 제공하진 않았고 필요한 절차를 전화 한 통화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며 진행했습니다. 점주 교육을 받는 중에 매장 공사가 시작되어 매장 공사 과정도 한 번도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매장을 오픈 후 일매출 150은커녕 60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고 매출은 더 이상 오를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반 운영이 너무 어려워 초기 안정화 지원금을 신청했더니 담당 SC는 저희 매장은 조건도 되지 않고 혹시 받게 되더라도 나중에 매출이 좋아지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화가 많이 나더군요. 매달 수입에서 임대료와 인건비 등이 충당되지 않아 월 150만 원 정도 대출을 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매장을 운영하는 2년 동안 지속되었고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매일 하루 14시간 이상씩 일하며 버텼습니다. 하루에 17시간씩 3개월을 일하다 힘들어서 버티지 못한 적도 있었고 때로는 이명도 들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폐점하고 싶어도 엄청난 위약금에 묶여 2년 동안 본사에 무해 생활한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증가하는 대출금으로 인해 결국에는 개인 파산까지 고려해보지 않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12일 날 버티다 못해 결국 폐점을 했습니다. 본사는 폐점비 1,9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본사는 보증보험금에 교육받을 당시 폐점 시 돌려준다던 상품 준비금 1,500만 원, 보증보험료 해지금액, 위약금 1,900만 원 등을 공제 후 잔금 170만 원을 수령하라는 말과 함께 폐점 시 처리하지 못한 재고를 제가 떠안게 했습니다. 담배 재고, 전자담배 기계 등 큰 금액이라 처리할 수 없어 직접 담배회사에 전화해 반품을 요청했더니 CU 본사에서 모든 재고, 세금 계산서 등 처리가 다 되어 있어서 일반 슈퍼처럼 반품도 받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전주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됐습니다. 본사는 매장별로 일괄되지 않은 위약금 산출 내역을 제시하고 영업 위약금을 받지 않겠다고 해놓고 내용을 잘 모르는 점주들에게는 영업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2월 1일 시의회에서 제 주민등록 초본을 소송용으로 발급했다고 동사무소에서 발송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즐겁게 보내야 할 설 명절에 닥쳐올 소송을 생각하고 불안하고 우울한 명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든든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노하우와 지원을 신뢰하고 매장을 오픈했으나 본사는 단지 저를 가맹점을 늘리는 수단으로만 취급한 것입니다. 저는 시위에 묻고 싶습니다. 예상 매출 150만 원을 제시했지만 현실은 50% 되지 않는 밀매출 60만 원. 이것이 과연 문제가 없는 신규 점포 개점인지. 상생을 바라는 시위에 저희 점주들은 위약금 없는 희망폐업을 요구합니다. 본사는 저희 점주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까지 내몰린 저희 점주들의 처지를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편의점 상생 지원 방안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시유 상생 협상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맹거래사이신 정정열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본사들은 상생 협약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GS가 발표했고 세븐도 발표하고 지금 이 당사된 CU도 스물스물 언론에 일부 언론에 한 개씩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사실은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2013년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점주님들이 쭉 자살하는 사건이 쭉 이어졌고, 이런 사태를 재발을 다시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저희 사회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주님들이 점주단체를 결성하고 본사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근데 본사들은 실제 지금 점주단체들이 다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트너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화는 한두 번 하고 나서 상생협약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리고 있어요. 사실상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부적인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무력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내용도 보면 지금 2013년에 점주님들이 자산 사태를 초래했던 게 원래 프랜차이즈는 본사의 무형적 가치화하고 점주님들의 소자본이 결합해서 경제적 공동 운명체를 형성해서 같이 잘 사는 경제 모델입니다. 근데 그중에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본사는 수익이 나고 계속 매출이 늘고 있는데 점주들은 갈수록 적자가 나고 있는 거죠.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본사만 살고 점주는 죽어가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또 이런 구조가 다시 재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수익 구조를 최소한의 수익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발표한 상생협약의 내용들을 보면 작년과 실질적으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전혀 이 정도로는 거의 이 구조를 시도조차 바꾸는 시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 내용이 없어서 사실상 거의 지금의 악화된 수익 구조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더러 이런 문제점들의 가장 표면적인 구조로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게 과도한 근저 출점인데 이 근저 출점 이제 하지 말라고 저희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본사들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율계약도 체결을 하고 했어요. 자, 해놓고 앞에서는 근저 출점 하지 않겠다고 자율계약을 체결해놓고 뒤에서는 이 근저 출점 막기 위해서 편의점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사실상 편의점 출점을 통제할 수 있는 담배권 매출 기준을 엄격히 하기 위해서 소매인 지정권을 50m에서 100m로 늘려달라고 얘기를 해서 행정기관에서 지금 받아들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제주도에서 시행을 한다고 발표했죠. 그렇다 이제 본사들이 담당 구청에 찾아가서 이거 안 된다고 의견서 내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근저 출점 안 한다고 출점 제한한다고 자율계약 체결하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뒤에서는 이런 제도적 장치들을 무력화시키고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는 거죠. 특히 CU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가장 적나라한 예 중에 하나일 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편의점 브랜드 수 1위죠. 지금 13,200개 가까이 되는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사 2위 브랜드하고 거의 점포켓은 차이가 나지 않는데 점주님들 평균 매출, 실질 매출액은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 CU 점주님들이 이렇게 절규하는 이유이죠. 2013년에도 똑같았습니다. 자살하신 점주님들 4분 중에 3분이 CU였어요. 내용적으로도 가장 극악하고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생하겠다. 국감장 앞에서 얘기합니다. 언론 앞에서 얘기합니다.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앞에서 상생하겠다, 대화하겠다 얘기합니다. 돌아서서 지연하고 방해하고 급기야 지난 1월 25일 결렬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지난번 같은 상황 똑같이 또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점주님들 죽어나가면 본사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2013년 상황 다시 만들지 말자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본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점주님들도 그런 상황 가면 안 되겠지만, 자, 2013년에 어찌어찌해서 제도 개선을 우리가 조금 이뤄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본사는 사상 최대 호황을 맞았습니다. 혼자만 살라고 점주님 죽이고 나 혼자 살겠다고 해서 같이 죽지 않고 같이 살자고 조금만 노력하면, 상생의 마인드 조금만 가지면 같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간곡히 같이 잘 살아나가자고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민생연석회의에서 중소기업, 중소상인 분과를 맡고 계시는 이하경 분과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 동안 그 지역의 자영업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건 너무나 멀고 또 아득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맹 본부와 점주님들 간에 직접 대화해서 협상해서 일을 해결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가맹법에 협의회를 만들 수는 있지만 협의회를 만들어서 협상을 요구하면 협상에 임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아무리 농성을 해도 절기를 해도 옵을 관은 본부는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가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민생이 정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는 2월 국회를 열고 이 문제 법안을 빨리 심의해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 야당 의원님들께, 야당에게 촉구합니다. 빨리 민생국회를 열어서 이렇게 민생 현장에서 절규하는 이런 모든 자영업자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빨리 해결하도록 촉구합니다. 이 2월 국회를 빨리 열어서 민생법안을 논의해 주실 것을 제 정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표를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종열 정책국장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 2013년까지 계속 편의점이 늘어나고 편의점 본사가 가맹 본사가 이익을 계속 내고 점주들의 이익은 마이너스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CU 편의점주 3명을 비롯해서 편의점주가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게 된 주요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남영역 사태와 편의점주들의 자살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2013년 말에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주들의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단체 구성권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불공정 조항들 몇 가지를 넣어서 그걸 못하게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편의점주,
점주들의 이득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2014년 8월 달에 거리 제한을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합니다. 거리 제한을 폐지하면서 다시 대폭 가맹점이 늘어납니다. 이 거리 제한 폐지한 것 어떤 사람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폐지했는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가맹점주들의 이득이 줄어들고 2017년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2017년에 이미 2013년 그 전에 있었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고 2013년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2017년을 거쳐서 2018년을 지났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 편의점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겁니까? 이런 상황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2013년에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을 우리가 냈듯이 이번에는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에 편의점주들의 단체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때도 당시의 여당이 그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자고 하는 우리의 요구를 그때도 막아서 단체를 구성하는 권한까지밖에 하지 못해 이번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최저소득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무분별한 출정을 막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최저소득을 보장해 줌으로 해서 어디에다가 점포를 내면 거기에 이 물건 원가와 로얄티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최소한 얼마는 보장해 주겠다. 일본에 있는 제도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안 합니까? 세븐일레븐 일본에 있는 세븐일레븐은 15년 계약해서 12년을 보장해 주는데 우리는 왜 5년에 1년밖에 보장을 안 해줍니까? 그것도 굉장히 낮게 최저소득을 보장해 주면 이제 본사들도 마음대로 출정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근접 출정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희망 폐업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점포를 차려서 본인이 하다가 폐업할 때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폐업합니까? 폐업도 못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희망 폐업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이런 제도들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또 제도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본사가 해결해 줘야 될 것은 본사가 해결해 주십시오. 국민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기자회견이 우리가 하는 마지막 기자회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연석회의 그리고 을지로위원회와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와 CU 가맹점주협의회가 함께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